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아마도 모든 시민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으로 다릅니다. 룩셈부르크, 이 작은 유럽 국가에서는 6명 중 1명이 백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2배나 높은 빈곤율이에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모순이 가능할까요? 이제 이 놀라운 역설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빈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룩셈부르크를 태생적인 금융천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는 강철의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역사적 건축물들을 세웠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 같은 상징적 랜드마크들이 모두 룩셈부르크 철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74년 전성기에는 국민 6명 중 1명이 철강 산업에서 일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세계 경제의 개방화 물결이 룩셈부르크를 강타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단 8년 만에 룩셈부르크의 철강 생산량은 최대 용량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한때 번영했던 산업 도시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룩셈부르크는 운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낮은 법인세율, 그리고 은행 비밀 보장이라는 유리한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금융업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에 37개에 불과했던 은행 수가 1996년에는 223개로 급증했죠. 이는 무려 700% 증가한 수치예요. 룩셈부르크는 유럽 투자 펀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1인 GDP는 2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 룩셈부르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부유국이 되었어요. 현재 금융업은 룩셈부르크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직간접적으로 5개 일자리 중 1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철강에서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분명히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의 씨앗도 뿌린 셈이었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부는 왜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주택 문제에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주택 가격은 유럽 평균보다 87%나 높아요. 원룸 아파트 한 달 임대료가 3,000유로를 훌쩍 넘는 수준이죠. 평균 주택 가격은 120만 유로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빈곤층이나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바로 주택 문제거든요. 이 극심한 주택난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룩셈부르크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하면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를 채우기 위해 EU 전역에서 인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룩셈부르크 인구는 거의 2배로 증가했죠. 특히 지난 20년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해왔지만 주택 건설은 전혀 이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치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985년에는 새로 유입되는 인구 1명당 1.2채의 새 주택이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0.3채에 불과해요. 전문가들은 연간 3만 채의 새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3,000채만 건설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치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까지 신규 아파트 건설이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룩셈부르크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땅이 부족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인구 밀도는 실제로 영국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새 집이 지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룩셈부르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극도로 집중된 토지 소유 구조예요. 인구의 단 5%가 사용 가능한 전체 토지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토지 집중도를 보여줘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룩셈부르크의 많은 토지는 교회 소유였다가 후에 극소수의 부유한 가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이나 중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토지를 재분배하는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룩셈부르크의 재산세는 매우 낮아서 토지를 방치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이 미개발 토지에 대해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여기에 직계 후손에 대한 상속세 면제까지 더해져 토지는 계속해서 좁은 범위의 가족들 안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주택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의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호황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봤거든요. 국가는 세수 증가로, 개발업자들은 높은 마진으로, 개인 소유주들은 자산 가치 급등으로 각각 재팟을 터뜨린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죠. 일부는 계획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건설을 더욱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은 더욱 제한되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의 결과로 룩셈부르크의 사회주택 비율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총 5,00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 이미 빈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택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은 4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주택을 신청해도 평균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결국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상당수가 텐트에서 생활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주택 문제와 함께 룩셈부르크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고용구조의 불균형입니다. 겉으로 보면 룩셈부르크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천 개의 공석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작 룩셈부르크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거죠. 룩셈부르크 경제가 금융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저숙련 근로자들과 비EU 이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갖추지 못해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 불일치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동안 기존의 제조업 부문과 저숙련 일자리들이 사라졌어요. 막대한 교육 예산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의 교육 시스템은 종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의 일자리 시장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국어 요구사항과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은 모국어가 룩셈부르크어인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국민이 자국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룩셈부르크의 복지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관대한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혜택이 오히려 사람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과 제한적인 근로 인센티브 때문에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국경 간 노동자 문제가 더해집니다. 룩셈부르크는 정말 작은 나라라서 필요한 인력을 자국 내에서만 충당하기 어려워요. 다행히 EU 덕분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
자유롭게 인력을 끌어올 수 있죠. 현재 룩셈부르크 노동력의 거의 절반이 국경 간 통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편의를 위해 룩셈부르크 내에서 단기 숙소를 임대한다는 점이에요. 이미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특히 도심 지역에서 집주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은 더욱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로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겪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룩셈부르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토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해요. 공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미개발 부지에 벌금을 부과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가격 상승만을 기다리는 대신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해요.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처럼 사회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죠. 또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 국경 간 통근자들을 위한 공유주택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도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도 시급해요. 현재의 일자리 시장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소외되는 자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 역시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근로 인센티브를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추진할 강력한 정치적 의지입니다. 특히 기득권층, 그 중에서도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부유한 엘리트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거든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룩셈부르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부유층과 취약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번영하고 포용적인 사회라는 명성도 실추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이미 한 번 자신을 재창조한 경험이 있어요. 철강 중심 경제에서 금융 허브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룩셈부르크의 미래는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순히 GDP나 1인당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의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